네, 안녕하세요. 또 막상 올라서니까 긴장이 되네요. 네, 안녕하세요. 원모어 제로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119 레오의 대표 이승우입니다. 네, 저희 119 레오는 레스큐 이치 아더,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회사의 미션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이 미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이 2016년부터 작년 2022년도까지 저희가 제로라는 지점까지 달성했던 것을 전달드리고, 그 다음 2023년도에 새로운 제로에서 새로운 원으로 가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 2016년 여름에 소방관님들을 지켜주는 그 소방관님들의 장비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방관님들이 이제 정작 본인을 지켜주는 소방안전 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궁금해했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소방관님들을 인터뷰하다 보니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국가직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한 사정을 알고 나니까는 이 장비라는 것이 왜 부족하게 되고 왜 이런 편차가 나는지를 좀 더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그 당시에 시민들이 십시일반에서 뭔가 장비를 구매해드리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인터뷰들 속에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분들에게 정말 더 많이 마음이 갔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PPT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소방관님들의 진심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내가 뭔가 사람을 구했다라는 그 소명에서 느껴지는 뭔가 그 자신감도 있으셨을 텐데, 사실 내가 이미 구한 사람보다는 구하지 못했던 아쉬운 마음을 더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미 생명을 구하는 데 전문가로서 알고 있는 지식을 저한테 뽐내실 수도 있을 텐데, 내가 이런 부분 잘 몰라서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방관님들의 진심을 더 많이 느끼다 보니까는 그분들의 마음을 좀 더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함과 동시에 저는 이제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이야기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네, 이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경우에는 그 소방관님들이 워낙 이제 체력적으로도 유능하신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이미 뛰어난 분들 속에서도 굉장히 체력이 좋고 너무 건강한 소방관이어서 이 소방관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방관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고, 실제 화재 현장이라든지 구조 현장에도 굉장히 열심히 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총 1021회 그 소방 활동을 하셨는데, 그 중에 화재 출동이 270회, 그리고 일반 구조 활동이 751회였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소방 활동에 열심히셨던 이 김범석 소방관님은 갑자기 암에 걸리시게 되셨고 한 6개월 정도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이 암은 사실 발병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았고요. 특히나 이분이 걸렸던 암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국내에 2명밖에 암에 걸리지 않은 그런 희귀 암이었기 때문에 더 그 질병의 인과를 밝혀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겼던 유언은 아들에게는 소방관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쯤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것 같습니다. 왜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이 당연히 소방관으로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왜 남겼던 유언은 내가 아들에게 소방관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겼어야 했을까요? 네, 그 유언을 남겼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소방관님에 대한 암투병 소방관들에 대해서 권리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법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소방관이 암에 걸리게 되면은 이 암이 왜 걸렸는지 소방관 개인이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서 국가에 입증을 하면은 그것을 공무상 상해로 인정을 했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공무상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귀 질환인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내 병이 왜 이 발병의 원인을 밝히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암이 공무상 상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 소방관으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개인 일반의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받은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아버지는 내 아들을 잃었다라는 슬픔을 다 추스리기도 이전에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손자를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어야만 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국내에는 소방관님들이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해외는 조금 다른 환경이지 않을까 해서 해외 사례를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우선적으로 찾아보게 되니 미국은 주마다 이제 법안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3에서 5년 정도 소방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공무상 상해를 인정하고 그 이후에 공무상 상해가 아니라는 것을 국가가 입증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공무상 상해 인정하지 않았고, 이제 이제 이분에 대해서 공무상 상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은 공무상 상해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법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WHO 산하의 IARC라고 해서 국제암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소방관들의 암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소방관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암에 걸린다라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 명확한 인과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소방관님들의 화재 출동 현장이라든지 그분들의 소방활동의 범주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소방관님들은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출동하게 되는데, 그 말은 이제 의학적으로 모든 환경을 다 통계내고 그 환경의 위험 물질을 모두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상 병리학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WHO 산하에서도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소방관들이 암에 더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이것을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는 얘기로 그 연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는 암투병 소방관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 개선도 분명 필요하겠지만은 그에 앞서서 소방관님들을 바로바로 지원하는 좀 더 시급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급한 대책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아마 2가지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길거리에 나서서 시위를 하고 법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하나 떠올랐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래도 이분들에게 현실적으로 뭔가 조그마한 금액이더라도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이분들을 바로 조금 지원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기부금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방법, 혹은 정기 기부를 만드는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저희는 기부금 단체와 협의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조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의 환상을 갖고 다른 방법을 떠올렸었는데요. 2가지의 환상 중에 하나는 1년 안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된다면은 법 제도를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환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바뀐 법 제도는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이러한 2가지 환상을 가지고서 저희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빠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야 되니까는
뭔가 우리끼리만 해서 빠른 기부금을 모아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환상을 가지고서 저희는 그럼 굿즈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굿즈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표현하는 용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가 왜 소방관님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요. 네, 소방관님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소방관이 바로 출동한다라는 것을 정말 당연스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소방관들이 위험에 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고, 그 해답은 사실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 레스큐 이치하더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슬로건을 만들고 나서 이 슬로건을 가장 잘 담아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네. 이 슬로건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소방관을 직접적으로 가장 잘 지켜주는 소재를 찾았어야 됐고, 그 소재는 저희가 생각했을 땐 방화복이었습니다. 방화복은 소방관님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방관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분을 지켜주는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서로를 구하다라는 표현을 이미 가장 잘 담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하는 굿즈를 만들게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제품을 만들자라는 고민을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만들자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꽂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방법을 제품에서 어떻게 다시 얘기해 주지?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이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미 저희는 방화복을 찾을 때부터 그 정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화복에는 이미 서로가 서로를 구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어떤 더 다른 제품을 계속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 같고, 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이 방화복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 단계에서 만들 수 있는 것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처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방화복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방화복은 아라미드라는 소재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아라미드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라미드는 방화복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주복을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복에 사용되는 아라미드는 갖고 있는 특징으로는 철보다 강한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소방관님들이 화재 현장으로부터 지켜주는 내열성, 그 다음에 또 물을 쓰시기 때문에 방수 성능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조합해 보면은 굉장히 가볍고 튼튼한 가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가볍고 튼튼한 가방을 만들자라고 해서 처음 제품을 가방으로 선정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의 환상이 정말 이루어지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펀딩을 오픈하게 되었고, 펀딩 오픈은 다음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라는 곳에 오픈을 했었습니다. 펀딩을 오픈하고 나니까는 정말 많은 언론사와 그리고 방송 채널에서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동아일보 지면에 실리게 되었고, 연합뉴스TV에서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희 방송을 틀어주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언론의 관심을 함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모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 목표했던 금액인 200만 원의 약 2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때 한 국회의원 분께서 고 김범석 소방관 법이라는 그런 법안을 발의해 주시기도 하면서 국회의 법 제도까지도 우리가 한순간에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사실 굉장히 쉽게 깨졌던 것 같습니다. 이 기부금을 전달하려고 이제 저희가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아버님에게 갔었는데요. 아버님께서는
이미 우리는 너희에게 너무 큰 선물인 법안 발의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다른 암투병 소방관 두 분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살아계신 두 분의 암투병 소방관님들에게 기부금을 전달드리게 됐었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얼마 안 돼서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도 들려온 소식은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은 국회 안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그 법안이 계속 계류되고 있고 떠돌고 있고 어느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법안으로 발의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의 언론 기사들이 이미 나갔던 것들을 몇 개 훑어보는데 그 안에서 되게 악플들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너네가 암투병 소방관에 대해서 뭘 안다고? 너네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희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은 그때 당시의 마음이 사실 되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악플이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악플 중에서 하나의 악플이 저희한테는 엄청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암투병 소방관이 왜 국가적인 문제야? 사회적인 문제야? 그거 다 그냥 개인의 문제야? 라는 악플이었습니다. 저희에 대한 비방하는 거는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았지만은 그분들에게 하는 그 비방의 댓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물러나게 되면은 이분들 곁엔 아무도 없고 결국 다시 혼자 남겨지겠구나. 그럼 우리가 끝까지 옆에서 지켜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 다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2명의 암투병 소방관님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고, 처음 전시는 세운상가라는 곳에서 조그마한 전시를 열었었는데 그 전시 또한 점점 해를 거듭하면서 국회의사당에서도 이제 전시를 진행하면서 암투병 소방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모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작년 2022년도에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법안이 결국은 입법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를 통해서 2016년부터 두 가지 갖고 있던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두 번째 환상이 제도가 바뀐 이후에 사회를 정말 바꿀 수 있는지를 다시 꿈꾸고 이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다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암투병 소방관님의 문제를 이제 처음에 저희가 거론했었는데 이 문제를 넘어서서 저희는 이제 소방관님들의 PTSD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PTSD 관련해서는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PTSD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의 근무 환경을 보면은 사실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신을 보는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만은 그분들은 업무 환경에서 정말 많은 시신들을 만나게 되고 그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 이 PTSD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동반자처럼 이어져 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지원에 있어서 저희는 비슷한 사례들을 한번 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제 서울소방본부에서 몸짱 소방관 달력을 만드는 그 팀과 같이 이렇게 협업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혹시 어디에다가 지원을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분들이 화상 아동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상 아동들을 왜 지원하는 거지? 하고 또 궁금증을 가지고서 그분들과 함께 미팅을 했었는데 한림화상재단이라는 곳을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한림화상재단이 이 화상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100% 재활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경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재활을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중상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화상이 평생 동안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러한 흉터가 되고 사실 성인이 돼서도 그 흉터를 내 몸에 계속 가진 상태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화상에 대한 실제 이제 물리적인 치료도 가하고 있지만은 심리적으로도 이 아이가 자라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심리적인 치료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관의 업무 환경과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업무 환경에 계속 뭔가 PTSD에 관련된 것과 노출돼야 되는데 화상 아동 역시도 그 화상과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그 치료 방안을 조금만 개선하더라도 이분들에게 좀 더 좋은 치료 방안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림화상재단과 함께 연구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안에 그 연구를 달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과 관련돼서 많은 고민도 함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방화복을 만드는 아라미드는 폐기되는 과정에 자신의 무게의 2.4배에 달하는 CO2를 방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제품을 만들기 이전에는 소각을 시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CO2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도 저희가 제품으로 만들지 못한 방화복들은 전부 소각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아라미드 자체에 대해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순환 구조를 4가지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각과 매립을 하는 1단계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이전에 하는 방식이고 2단계로는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처럼 물리적으로 이 방화복을 분해해서 제품을 만드는 물리적 분해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계적 분해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가장 최고라고 한다면은 사실 화학적으로 이 아라미드를 구성하는 소재 자체로 만드는 화학적 분해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화학적 분해 같은 경우는 아직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2, 3단계 정도가 가장 현재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아라미드의 자원 순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원몰 제로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 주제를 잡았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원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작은 관심을 넘어 나의 실천이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일들에 하나의 실천이 모인다면은 큰 변화를 당연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변화된 더 나은 세상은 다시 한번 제로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제로는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세상에 가는 것이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난 뒤에 내가 생각했던 원이 있다면은 그것을 제로로 다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주시면 좋겠고 저희 119 레오는 강연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환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